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거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교 지도가 등장하는가 하면 범죄 흔적을 지워달라며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누가 어떤 문의를 하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는 김호진 산타크루즈 컴퍼니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호진 네. 대표님. 네네.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디지털 장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예. 개인과 기업들의 그 부정적인 게시물, 원치 않은 게시물들을 삭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텔레그램 성범죄 공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요. 최근 2주 동안 그 평상시 그 일주일에 보면은 뭐 한두 통이 의뢰가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예. 일주일에 한 30통씩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전화가 옵니까? 처음에 일주일간은 이제 피해자하고 피해자 부모들이 이제 그거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를 왔는데 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뉴스 매체가 나가면서 이제 그 엄벌에 처한다고 하니까 가해자들이 이제 그 덜덜덜 떨면서 이제 삭제를 해달라고 그래요? 요청을 좀 하는 편이에요. 피해자들이 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도 전화를 많이 하고 예. 요즘 뭐 가해자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들이 직접 전화가 오나요?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들이 직접 전화를 와서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거기다 반성문을 받고 이제 삭제를 해주는 거고. 반성문을 그래요? 받고 네. 그러면 무료로 삭제를 해주고 계시나요? 예.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삭제가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한데 그 밖에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 이제 여기 성인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삭제가 가능해요.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여기 노출돼 있다는 것, 네. 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기 자녀의 친구들, 예. 자녀의 지인들이 그 알려주는 거예요. 야, 혹시 이거 너 아니냐? 이러면서 야, 너 이거 온라인상에서 너 이렇게 욕 먹고 있어. 예. 빨리 조치를 취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피해 사례들은 뭐 다 지인 능력이라든가 뭐 딥페이크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이제 자기 얼굴과 자기 육체가 좀 다른 상태에서 이제 그 합성돼 가지고 이름, 학교, 자기 그 휴대폰 번호까지 다 공개가 돼서 온라인에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피해자는 예. 이 사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 왜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예.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예. 네, 피해자도 많이 만나보고 가해자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이제 가해자의 경우에 이걸 직접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유포가 되나요? 가해자는 일단은 1차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가 있어요. 네. 1차 가해자는 누구냐면 이제 미성년자 당사자, 네. 청소년 당사자가 이제 그의 지인들의 어떤 그 학교 내에서 인기 있는 아이의 그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1차 가해를 하는 거고 네. 이제 2차 가해는 이제 성인이에요. 네. 성인이 이제 그거를 2차 가해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1차 가해자하고 똑같이 대화를 해요. 예. 말투가 똑같은 거야. 청소년들하고.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뭐 복 뜯어주고 끼워주면서 막 너 잘 만들었다 하면서 이 제작물들을 끌어올게끔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끌어오게끔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성인 사이트라든가 뭐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광고를 넣어서 이제 그 사진을 이용하는 광고까지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네. 심각하네요. 그럼 예. 지금 대표님께 문의가 오는 경우는 주로 1차 가해자들, 미성년자가 맞나요? 미성년자가 80%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최근에 이게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다면서요? 예, 이게 뭐 학교 내에서 이제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이 아이를 그냥 놔두고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서 망가뜨려서 이제 그 흉물로 만들어놔 이런 놀이를 서로가 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인기 많은 아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이제 잘난 것은 못 보는 성격이에요. 잘난 모습. 질투심에서 시작되었다. 질투심에서. 네. 넌 예. 너무 생긴 것부터 이뻐. 그게 예. 질투 대상인 거야. 예전에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질투의 대상인 거야. 대상이 된 거죠. 딥페이크 이 피해 학교 지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혹시 네네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 보지는 못했지만 예. 대략 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그래픽으로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 학교 저렇게 지도가 많아요? 나오는데 예. 정말 많아요. 네네. 지금 이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학교 내에서의 피해가. 이게 생각보다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저희한테 의뢰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예. 보통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의뢰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네. 그 자살 직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해결해 달라고 네. 전화 오는 애들도 있고 그 중에서 통화 중에 이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냥 자살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모르는 거야.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해줄 수도 없어가지고 예, 예. 그런 곤란함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안에서 유포되기도 하고 또 네. 텔레그램 아닌 그 인터넷 상에서 음란 사이트에도 좀 유포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삭제하면 영원히 삭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삭제를 한 번 하고 나면 삭제 게시물이 없다가도 그게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카카오톡에 자기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가 된다는 지금 거.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음란물과 지금 네. 딥페이크 음란물과 네네.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네.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예전과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그의 방법이라든가 뭐 능욕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약간 어설프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본인인지 이게 그래요? 딥페이크인지 의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예. 때문에 좀 약간 이 곤란함을 좀 많이 겪죠. 예. 지금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만약에 텔레그램에서 퍼지는 영상을 지워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셨다면 당장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텔레그램은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해결할 없는 방법이 건가요? 없고 그게 이제 텔레그램 말고 그 외 밖에서 끄집어 나와서 밖에 이제 그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구글링에서 통해서 검색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삭제를 해줄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자체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예.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대표가 잡혔어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예. 잡혀가지고 공항에서 잡혔죠. 예. 그래서 그거의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침해, 인격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디지털 성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넘겨주고 이런 개인정보를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전달해주면 상대방 측에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IP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범죄율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네네네. 앞서 이제 막 네. 우시는 분도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이 피해자가 처음에 자신의 영상물이 가짜 영상물이 올라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네네.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일단은 자신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내가 아니니까 연락을 차단하라고요? 내가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락하지 말어. 예. 그게 상식인 거야. 그것 때문에 연락 받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요.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연락을 차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니까 연락하면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요. 주변에 연락 오는 사람한테는 다 차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건 부모와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이제 밟고요. 밟아야 되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온라인상에서 뭘 유포한 사람들은 이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패턴이 이제 문맥의 패턴이라든가 글의 어떤 추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특정을 지어서 이제 다른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범인을 좀 많이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마지막으로요.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지금 가해자, 피해자 안 가리고 다 무료로 삭제해 주시고 계신다고 미성년자의 네. 경우에는요.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성년자예요. 그들끼리 방 안에서 이렇게 낄낄거리고 웃고 놀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2차 가해자를 온라인상에다 유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거를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자신도 친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공포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이런 거를 정말 자기가 잘못한 일이구나라고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쳐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제 사회에 이제 발도 들이기 전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전과라는 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해자지만 가해자가 의뢰하는 피해자의 데이터를 삭제를 요청하기 예.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해주죠. 지금 정부에서 적극 나서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삭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대표님도 정부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나라에서 이걸 또 이제 저 뉴스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예.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니까 저희로 봤을 때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모진 산타크루스 컴퍼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